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 이슈를 전하는 나우북 시간입니다.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과 또 똑소리 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막 북한 관련 핫 이슈 공개해줘. 북한 코로나19 방역 초특급 단계로 재격상.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내내 가장 핫하지만 반갑지 않은 이슈인데요.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막 북한의 방역 체계 등급이 있었나? 북한은 지난 10월 비상방역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방역 단계는 1급, 특급, 초특급 3단계로 나뉘고 북한의 초특급 단계는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됩니다. 초특급 단계가 되면 뭐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초특급 단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그런 상황. 이건 뭐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팬데믹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네. 음식점이나 특히 사우나 목욕탕, 네. 북한에도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거든요. 이 사용을 좀 어렵게 됐죠. 그다음에 국경, 네. 또 해상, 공중 네. 다 봉쇄한다. 아. 그리고 모임이나 학업도 중지되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네? 통행 금지. 저녁 6시면 사실 굉장히 초저녁인데.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 북한이 내부 방역만큼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게 바로 외부 유입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난달 말에는 뭐 휴전선 일대에다가 방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뭘 싹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만큼 이제 차단막을 좀 강하게 치겠다 이거 있고요. 아. 실제로 이제 북중 접경 쪽도 많이 단속이 되고 있고 그 네. 압록강, 두만강 쪽에 양어장들이 많아요. 오. 민물고기들이 그렇죠. 이제 양식하는. 거기도 지금 다 방역 조치를 하고 일부는 뭐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양호장까지. 했고 염전, 네. 바다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막고 있고 심지어 뭐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아니, 이쯤 되면 물리적인 국경 봉쇄를 넘어서 이제는 뭐 자연 현상으로 인한 감염까지 막겠다라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 네.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를 줬다는 얘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토마스 킨타나. 네. 이 사람이 이제 밝힌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된 내용이죠. 북한에 이제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7,000명 정도를 석방을 했어요. 외부 명목상으로는 당창건 75주년 네. 10월 10일이었잖아요. 네. 그거 맞아서 이제 특별 사면 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막을 보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들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아. 식량 공급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가 북한 당국이 좀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 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던진 거 아닌가, 풀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통제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이라면 북한이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좀 이상하다 이래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감자가 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진단 키트로 이렇게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이 정밀한 진단 이런 것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부분 조금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최근 이 북한의 방역 조치를 두고 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국정원도 사실 이 얘기를 이제 국정원이 보고를 하면서도 제일 문제를 지적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최고 지도자 또 절대 권력자가 김정은이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서 누가 그거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하라면 이렇게 해야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민심 부분 주민들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하고 방역을 좀 북한도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경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놓더라도 만연하면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을 좀 과도하게 그냥 잡아놓고 보자 이런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심이 들썩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죠. 띵동. 선배님들, 북한의 코로나19 이슈 관련 시청자 픽이 도착했어요. 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아, 저도 이 이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이제 국가이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안이라는 네. 연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가끔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로이터 통신 세계적인 통신사가 이제 이걸 보도하면서 좀 이게 좀 쇼킹하잖아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맞았을까? 네. 이거는 누구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뭐 확인할 네. 수 없네요. 제 생각에는 맞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하.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본인이 받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2중, 3중으로 돼 있을 텐데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본인이 또 중국산을 네, 맞고 그 알 수 없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내할 정도로 그런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뭐 경호, 의전, 또 방역 이쪽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탐색은 해봤을 거예요. 중국 측에도 알아보고 또 최근에 보면 뭐 심지어 해커들이 아하.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네. 뭐 백신 관련한 정보를 가져가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는 했을 텐데 실제로 맞았을 가능성 저는 조금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를 두고 네. 굳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언급을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자체 이게 뭐 민주적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통령이 유고되거나 뭐 최고 지도자가 유고되면 물론 큰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행 또 다시 선출을 하는 과정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존엄으로 북한에서 부르는 이 유일 지배자가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북한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를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런 미국의 연구원의 말 한마디가 큰 반향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북한의 코로나19 전파와 방역, 뭐 북한만의 일이 아니라 뭐 한반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인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남과 북, 또 의료보건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안타깝죠. 북한이 뭐 의학이라든가 다른 민생 또 다른 의료 이런 쪽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우수한 인력들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핵이나 미사일 개발, 네. 세계적인 그런 수준으로 개발을 할 정도의 그거를 조금만 돌렸으면 북한이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을 보유했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이 강성대국이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된 다음에 세계 질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핵무기 갖고 있고 이렇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는 절대 아무것도 없죠. 없는 거예요. 네. 미국도 지금 프랑스도 영국도 아유, 뭐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북한이 조금 뭔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의학, 의료,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받지를 않으니 어쩌겠어요. 우리는 6건이나 지금 대북 물자 반출을 통일부 이인영 장관도 승인을 해줬는데 그렇죠. 안 받고 있어요. 북한이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9.19 공동성명 그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남북 보건 협력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의료보건 협력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먼저다. 네. 막 다음 하디슈 공개해줘. 북한 식량난의 농태기 제조 판내 단속. 농태? 뭐 동태도 아니고 네. 동태를 덜 말렸나? 북한에 농태라는 생선이 있나? 땡. 미정시 핫다리 지대로다. 기대보다. 답 알려주면 센터 자리 줄래요? 아이고 여기 택도 없지. 빨리 농태기가 뭔지 알려줘. 북한 식량난의 밀주 제조 판내 단속. 아, 밀주. 아, 밀주라는 거는 허가 네. 없이 몰래 만든 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태기가 밀주랑 같은 말인가요? 북한의 북한에서 밀주가 뭔가요? 속칭 농태기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 밀주다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야 농태기 만든 거 좀 있니? 뭐 이렇게 아.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술 자체는 뭐 다 국영에 의해 가지고 생산이 되고 네. 특히 술의 원료가 곡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법적으로 술을 만드는데 이게 쓰이면 또 식량 부족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주로 만드는데 아. 상황이 이제 안 좋으면 뭐 감자, 또 감자. 도토리 이런 걸로도 도토리. 만들어요. 근데 옥수수 한 1kg면은 소주병 2병 정도의 농태기가 나온다고. 근데 막 북한에서 이 주민들이 만든 술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야? 북한은 태풍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자 극심한 식량난을 우려 곡물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밀주 제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 밀주 제조 여부를 확인, 적발 시 1차 구두 경고 재차 단속되면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 단련대? 뭐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무서운데요. 이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황인데 네. 북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주를 만들고 판매를 하는 걸까요? 근데 단속을 해도 중단되지 않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과거에는 유통이 어려웠는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이제 장마당 네.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죠. 뭐 한 두세 배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밀주를 만드는데 우리 왜 술찌개미라 그러잖아요. 그 걸러내고 남은 거. 아, 이걸 네. 이제 좀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돼지나 이런 가축들 사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다 이게 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암암리에 만든 술로 싸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농태기 단속을 해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막 밀주는 단속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국가의 술로 지정된 국주도 있다고 하던데? 2018년도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소주를 국주로 지정,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당시 오찬에서 평양 소주를 반주로 즐겨 이슈가 됐었습니다. 평양 소주가 국주다. 네. 소장님께서는 혹시 북한에서 평양 소주 드셔보셨나요? 맛은 마셔봤죠. 정말. 술 자체는 사실 점점 품질이 네. 좋아지고 있어요.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평양 소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동강 맥주니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마크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해 2018년 11월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아예 공식화해서 나왔어요. 우리의 국주 나라술은 25도짜리 평양 소주다. 아, 25도예요? 네, 25도. 조금 높네요. 우리도 예전에 소주 25도였다가 지금은 뭐 아. 19도 이하로 내려갔지만 북한은 여전히 40도, 25도 독주를 즐기고 있어요. 아, 좀 도수가 높은 걸 선호하는 거 말고 북한의 네. 술 문화, 우리랑 조금 더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건배사 제일 차이 나는 거 그거 신기하죠? 건배사. 우리는 뭐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북한은 냅시다. 냅시다. 쭉 냅시다 이렇게 쭉 얘기해요. 냅시다. 그래서, 뭘 내죠? 낸다는 게 술잔을 다 비운다는 거 이거를 이제 쭉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술을 독주가 많아요. 들쭉술도 그래서 10몇 도짜리 들쭉술이 있고 또 40도짜리 들쭉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해가지고 팔고 있고 뭐 폭탄주 문화가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벌써 한 20년 됐죠? 남북 정상회담 처음 2000년에 하고 나서 건너가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폭탄주 합시다 이러는 게 있고 심지어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에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당시에 갔을 때 장성택 그 부부장은 네.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남한에 가가지고 폭탄주 먹고 와가지고 네. 몸을 배려가지고 내가 좀 쉬게 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폭탄주라는 거의 존재를 알고 있을 만큼. 어허허. 아, 북한의 술 문화 조금 세네요. 센데요. 네. 남북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기자들, 뭐 당국자들 하는데 호기를 많이 부리는데 네. 결국은 우리 남쪽 사람들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분석해 본 바로는 배에 기름기가 부족해서다. 북한도 약간 그런 인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정신력은 강한데 네. 아무래도 이게 밤새워서 장기전으로 마시다 보면 좀 뭔가 좀 뒷심이 딸리는 느낌? 배에 기름기가 없어서. 제가 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술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너는 술을 좀 못 마시니까 뭐 아쉽기도 하겠어? 저는 알코올 대신 지식과 교양을 마시는 30세기 인공지능 스피커다. 그거는 좀 나랑 같다. 나랑 같네. 지식과 교양을 마시는 21세기 현대 여성 심리전문가 마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을 드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데 술 모임은 잠시 멈추고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어떨까요? 꾹! 네. 꾹!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자, 이번 시간은요,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유쾌하게 풀어드리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민성 씨, 이 북한에도요,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이런 스마트폰 간편 결제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땡, 정답은 있답니다. 진짜 저번 주부터 진짜 퀴즈 하면 친절머리가 나요, 진짜 제가. 근데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때. 이거 띡 찍는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자,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최근 북한이 오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속속 내놓고 있는 전자결제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 주민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일단 뭐 자타공인 북한 전문가시니까 지금 현재 뭐 북한의 시장 경제, 경제난 어떤 네. 상황인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북한의 경제난은 삼중고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이 제재를 지금 오랫동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북한에도 많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북한의 수해 피해가 맞아. 황해도 지역에 굉장히 심했고 태풍 피해가 함경도 지역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부터 보면 북한은 경제난이 닥칠 때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전문가가 보시기에 북한의 이런 화폐 개혁 어떤 정치적으로 장점, 단점들이 있을까요? 화폐 개혁의 장점은 역시 이제 국가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제 타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돈이랄지 또 자본이랄지 이것을 이제 국가 통제하에 놓는 네. 그런 중요한 수단이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이 고조됐을 때 그것을 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서도 이제 화폐 개혁이 이제 활용되기도 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전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돈을 바꿔주는 시스템이 국가에서 제대로 마련이 안 되면 북한 당국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랄지 여기에 대한 불신이 네.
주민들을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 북한 당국이 뭐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쵸. 쓰고요. 중국에서는 뭐 위챗페이 뭐 이런 네.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의 전자결제 앱 이름 혹시 아세요? 북한의 전자결제 네. 앱 이름 어허. 금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금고 앱. 심각하다. 금고 앱. 음. 네, 앱 이름이 울림이래요. 울림. 아. 울림. 왜 울림인지 알겠다. 왜? 왜냐면 우리 결제를 띡 하잖아요. 네. 그럼 결제가 됐습니다. 아. 하고서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울림이 아닐까요? 울림내다. 울림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 단박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작진들이 북한의 전자결제 앱 울림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을 이 영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와우.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자, 함께 보실까요? 와우. 저게 북한의 스마트폰인가요? 오, 저기 보이네요. 울림 맞습니다. 앱이 보이는데. 북한 스마트폰인데 네. 오. 약간 이제 영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어허. 네. 대체로 비슷하죠. 그러네요. 어디 어떤 메뉴들이 있나? 프로그램을 기동해 볼까요? 아, 이거는 또 그냥 프로그램이네요. 예. 저기 보면 뭐 카드 송금 기능이 있군요. 아, 우리도 보면 이제 지금 뭐 축의금도 보낼 수 있고 그러네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저 자세히 보니까 송금 수수료가 2%네요. 아, 세요. 어허. 그게 보입니까? 진짜? 네. 네. 역시 저희 안방마님은 이런 캐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달라요. 돈에 밝아요. 요금 이송. 요금 이송 수수료는 1%입니다. 아, 저 또 써 있네요. 네. 네. 여기 또 결제. 결제 기능도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일단 카드 결제. 예. 카드 결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요금 요금 결제. 결제. 아하. 그러니까 뭐 네.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사실 뭐 들고 다닌다. 우리 같은 뭐 페이나 삼성페이보다는 네. 그냥 은행 앱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맞아요. 저도 하고요.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터넷 네. 쇼핑몰 이름도 북한에서는 뭐 만물상, 옥류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만물상 이런 데서도 결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이 울림페이가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가능하겠죠. 우리가 북한의 IT 수준을 네. 상당히 낮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보면 IT 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뽀로로 있잖아요. 네. 뽀로로 초기에 여러 작업들을 북한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남북이 같이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뭐 IT 부분이랄지 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발달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본 건 울림 네. 1.0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출시된 울림 최근 버전에는 QR 코드.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QR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북한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와, 들을수록 정말 어메이징하고 네. 궁금한 점들이 매니 생기는데 네. 그럼 울림 앱을 깔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도 편하게 뭐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돈을 주고 사서 어? 그것을 까는 형식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앱을 사요? 네네. 아마 이제 우리로 치면 휴대폰 그 매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아마 칩 같은 걸 아. 돈을 주고 사서 까는 경우 뭐 이런 것과 아마 유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전화 대리점에서 네. 손전화 앱도 대리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울림의 이 화폐 충전 방식도 궁금해지는데요. 충전 방식인지 아니면 뭐 은행이나 카드를 연결해서 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북한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에 이제 전선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지금도 있죠. 체크 카드 기능 비슷한 건데 돈을 거기에 충전시켜 놓고 네. 그것이 외부로 연결돼서 충전돼 있는 것만큼 꺼내 쓰는 형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아직은 좀 발달이 좀 덜 된 거죠. 그런데 이 울림앱이 뭐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당국에서는 이런 울림이나 이런 시스템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 부분에서 통제나 또 경제 활동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적인 경제 활동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세금으로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당국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아직까지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네. 북한에서 추세는 아마 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가는 이 추세는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이 잘 적응하면서 네.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빨리 적용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게 북한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북한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네. 지금 현재 북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현명한 태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크게 보면 네. 뭐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우선 이야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로 나아가는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제재를 풀어주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북한판 마샬 플랜을 작동시켜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개혁경제 시스템이 현재 작동하고 있지만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그것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좀 더 유연하게 북한식 개혁 개방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모델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면 북한 경제 상황은 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한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 북한이 그리는 개혁 개방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살펴본 전자결제 시스템의 모델을 통해서도 네. 살짝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오늘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북한 당국이 정상국가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화를 나눠주세요. 딱딱하고